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분양 신청 마감일까지 5년이란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곳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들은 많이들 맞으셨을 텐데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 주사도 꼭 잊지 마시고 접종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키우미와 함께할 이야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비사업 안에서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안에서 투자하실 때 꼭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에 있는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렸으니까 여기 카드를 클릭하셔서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의 6항에 있는 정비사업 안에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내용,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에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6항에는 바로 재당첨 금지 제한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조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또는 여기에서 제1항 제2호는 조합원 분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1항 제4호 과목은 바로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리고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한다.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에서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상속 그리고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조문은 항상 어렵죠. 그래서 법조문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5년 이내 분양 신청이 불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조합원 분양, 최초 관리처분 계획일 인가 후부터, 그리고 일반 분양일 경우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된 날로부터 5년 동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에 조합원이와 일반 분양은 하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제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법 개정은 2017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17년 10월 24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2017년 10월 24일 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정비사업의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셔서 조합원 분양이 당첨되시거나 그리고 일반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은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해서 정비사업 투기 수요 차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재당첨이라는 조합원 분양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또한 조합원 분양에서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에 당첨되었다는 경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으로 당첨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일반 분양에 당첨된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10월 24일
아주 중요한 날짜죠. 법 시행 후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적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매수를 하신다거나 일반 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미 당첨된 거를 사시는 거기 때문에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일반 분양 중에서 미분양분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된 걸 사시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나 이유가 있죠. 그러면 재당첨 제한의 5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을 삼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려야겠죠. 바로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일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일 경우에는 당연히 분양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겠죠.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분양 신청 마감일까지 5년이란 기간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곳에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에는 매수를 하실 수 없다는 거 그거 꼭 참조를 하세요.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서울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성남 그 외에 또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로 2차로 또 지정이 됐죠. 그리고 2018년 8월 28일 날 드디어 광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8월 28일 투기과열지구 그 지정일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2017년 10월 24일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보다 최초 관리처분 계획인가 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매수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함께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부동산 키우미도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알림 설정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에 흔들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다른 귀한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